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포스코니스 주가에 좀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의 파업은 뭐 현대차나 아니면 뭐 기아차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사안이 좀 심각한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포스코의 이 파업 논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거고, 이 파업 때문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둬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발생하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한번 끝까지 보셔야 할 거예요. 아니요, 듣다 보면은 끝까지 보게 되실 겁니다. 잘 보세요. 제 영상 시청자 중에서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비중이 거의 뭐 한 70% 정도 됩니다. 오늘 이분들 싹 다 구독 눌러버리게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너무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 포스코 노조와 이 사측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양상공회의소 우광 회장님께서는 또 기고문을 또 올리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은 잘 될 것인지, 노조의 협상안이 타당한 협상안인지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포스코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밥 한 톨도 흘리시면 안 됩니다. 흘리면은 제가 다시 퍼서 먹여드릴 거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기사가 하나 딱 나왔는데 헤드라인 보시면 200억 복지기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200억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다양한 요구안들이 나오는데, 아래 같이 보시면은, 자, 노조 측은 기본급 8.3% 인상, 그리고 뭐 복지기금 200억, 그리고 우리 사주 25주 무상지급과 일시금 300%, 정년퇴직 조합원 재채용 100%, 뭐 여러 가지 뭐 요구 사안이 있고, 바로 밑에는 이제 사측 요구안 협상안인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면 기본급 10만 원 인상, 이거는 좀 짜죠. 그리고 일시금 600만 원 지급, 자녀 출산 장려금 이 구간마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뭐 자녀 장학금도 꽤 어느 정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올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노조 측에서는 이 사측 의견을 거부를 했죠. 뭐 때문에 거부했냐? 이 200억 원이라는 기금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스코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사업 기금을 줄 수는 있어요. 회사에서도 기꺼이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면 이거는 타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인 건데, 일단 요구 금액이 너무나도 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기금 운용을 노조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회사 쪽에 노동조합이 일단 돈 일단 줘봐, 이거 사용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200억 원의 사용, 이거의 감시나 감사가 없이 노조 집행부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회사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솔직히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서 이 기금 사용하는 거 포스코가 못 해줄까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정말 필요한 기금들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요구 액수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겁나 까고 있는 거예요. 조합 발전 기금에 이외에 노사 협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거냐? 근무 환경 개선이나 뭐 실질적인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조합원이 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조합원들조차 뭐라 하고 있는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200억까지 불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서도 회사와의 의견 갭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도 회사는 15억 원까지는 뭐 지원 오케이 했는데 노조는 200억 원 아니면 안 돼. 이러니까 협상이 어렵죠. 자, 그런데 노조의 이런 요구안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집중하세요. 이거는 포스코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라면 전부 알고 있어야 될 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흐트러진 자세 딱 고쳐주시고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말이 나왔었던 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 이 회사에서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하려면은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당연히 경영 실적이 전제 조건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줘야 적어도
조금씩은 올라줘야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는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어때요? 밑에 표 보시면은 매년 매출은 뭐 크게 변동이 막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업이익에서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2021년은 다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비정상 쪽으로 좀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던 해였던 거. 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한 4조 수준 정도대로 되는 건데, 이번에 2024년은 불황이어서 작년 대비 20%나 떨어진 실적인 거예요. 물론 이게 노동자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산업 사이클상 이 불황기에 진입해서 그런 거지만,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만큼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노조 측의 요구안이 합리적인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노조 측에서는 협상 연내 타결이 목표라고 하는데,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자, 근데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불확실성 속에 포스코가 놓여 있으니 포스코 주가는 오르고 싶어도 못 오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도 언제 파업이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철강 업황이 좋아지고 2차전지 이제 좋대요 해도 파업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것도 덜 오르고, 빠질 거는 훨씬 더 빠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파업이라는 이 극단적인 수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쪽에서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Y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노조분들도 아실 거예요. 포스코가 파업을 하게 되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줄지, 특히나 내수에. 그래서 본인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노이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노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인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대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브리핑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포스코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의 스탠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뭐 순식간에 1, 200만 원은 그냥 사라졌다 나왔다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뭐 노조가 어쨌네, 회사가 어쨌네 하면서 이야기를 다 풀어버리면은 이제 좀 정치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대놓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전달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 노조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뭐 그리 불만이 많아서 안달이냐 싶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포스코 파업은 다른 기업들 파업보다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코멘트를 좀 작성을 해서 배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요거를 시원시원하게 까면 좋은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문제만큼 지금 보시는 뷰들이 다 달라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대놓고 까기보다는 요청을 따로 주시는 분들께만 좀 별도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업 이야기를 본인의 투자 판단에 분명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스코를 주구장창 저는 공부를 해왔었고, 모니터링한 저의 장 선생의 개인적인 그 파업에 대한 관점과 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설문지 남겨주세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가 있습니다. 뭐 스팸 링크 아니고요.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설문 링크니까 안심해서 클릭해 주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화면처럼 보이는 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여기 포스코 노조 파업자를 받기 요거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작성은 완료됩니다. 쉽죠? 뭐 작성하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신청하실 때는 꼭 구독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구독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눈팅만 하고 보고 나가시는 분들 70% 있다고 했었죠. 요분들께는 제가 따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드리고 싶지, 그냥 뭐 눈팅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이거를 굳이 제공해드릴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키우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런 거 딱히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을 받기 위한 그런 뇌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뭐 금전 요구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해 주시면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조 파업에 대한 뭐 합리적인 분석부터 해서 포스코의 간단한 업황 상황과 맞물린 뭐 저의 코멘트들을 다 담아놨어요. 요 밑에 여기 좀 블러 처리해둔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오픈하기 너무 민감한 것들을 제가 좀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설문에 참여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장이 시끄러워요. 시장이 참 시끄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창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기분도 들고 언제까지 이런 하락 투자를 계속해야 되나 뭐 한숨도 나오는 시장인데 너무 저기 기죽지 마시고 항상 장 선생이 여러분들께 뭐 좋은 정보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잔뜩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편히 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